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저희 단톡방 요청 사항도 좀 있었고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주리를 위한 기술적 매매의 정석, 이제 지표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요.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이 일목균형표입니다. 요 일목균형표는 보시면 개잡주라든지 소형주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우량주, 그 다음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또 일봉보다는 주봉에 주로 활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목균형표를 보면 봉차트 분석법, 사케다 5법, 패턴 분석,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동평균성 피보나치, MA 오실레이터, ROC 견적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어요.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 지표 중에서 끝판왕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행성까지 갖고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 어쨌든 기본을 아셔야 되니까. 보시면 크게 5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환선, 자, 과거 9일간 최고가 플러스 과거 9일간 최저가 나누기 2 이렇게 된다는 거고, 기준선은 그보다 좀 깁니다. 과거 26일간, 후행 스팬은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 자,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자,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이 선행승패 1과 2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띠를 형성하게 되면 구름대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죠. 9, 26 보시면 당연히 짧은 게 26을 올라가면 뭐 매수 신호다, 매도 신호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후행스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행스팬 1과 2 이것도 보시면 선행스팬 1이 수치 전환해서 26일을 기입, 52, 26일 기, 당연히 1이 2 돌파했을 때 그림이 달라지겠죠. 자,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어떨 때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나올지, 정말 HT에서 이 모든 걸 계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어떻게 차트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매도 매수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구름대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름대를 상향, 이 전환선이 노란색 표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녹색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돌파할 때, 자, 구름대 상방 돌파할 때 여기가 뭐다? 매수 신호란 거죠. 자,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상승을 했지요. 자, 그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를 하향 일탈할 때가 매도다. 자, 하향 일탈할 때 어땠지? 전환선이 먼저 내리고 기준선이 뒤에 따라옵니다. 자, 요때가 매도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짧게 본다면 어떻게 돼? 전환선이 기준선, 앞서 전환선의 공식 구하는 기간이 더 짧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시기 때? 요 시기가 매수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요 시기가 뚫었을 때. 매도 시기는 언제다? 매도 시기는 여기 뚫혔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녹색 지점이 교차되는 이때가 매도 신호라니. 그리고 26일 보시면 26일 선행 스팬 값이 1 증가할 때 매수, 26일 선행 스팬 1 값이 감소할 때 매도. 요거는 이제 수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를 상향 돌파할 때 어떤 시점이다? 자,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를 상향 돌파 요때입니다. 이때 돌파 이후로 할 때 요때가 매수 시기란 얘기고요. 반대로 여기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시점 이렇게 쑥 꺼버리면 이때가 여기 내려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매도 신호. 자, 그리고 후행 스팬이 과거보다 높으면서 거리가 가장 멀어졌을 때 매도.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장 멀어졌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거고,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보다 높으면서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매수.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 뭐 주가 전환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목균형표를 매도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관련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볼린지 밴드가 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는 정말 어떤 점에 자기가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지표가 바로 일목균형표다.
그러면 저는 이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화면이 너무 복잡합니다. 물론 이게 길게 해서 짧게 해서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화면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복잡하고 좀 보기 어렵고 또 저만의 수치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이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이 똑같은 방법을 모든 사람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만의 수치 변화를 통해서 저만의 활용법. 자, 바로 이건데요. 훨씬 더 모양이 깔끔하죠. 훨씬 더 모양이 깔끔하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꺾이고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다 안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판 이런 걸 싹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아마 방송을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수치를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구름대 이 구름대 1, 2로만 저는 이렇게 보시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요. 자, 어쨌든 보시면 이 구름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르게 급등한다는 거.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대가 커지면서 빨리 급등한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구름대도 점점 커지겠죠.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봉 쌍봉 나왔을 때 이게 팔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근데 이 구름대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주식이 계속 이 구름대 상단을 어떻게 됐습니까? 한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파를 할 때도 돌파해서 이 다음에 봉이 어떻게 되면 바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요 와에서 뚫을 척 해놓고 바로 지금 밀리면서 추가 하락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자 내려왔을 때 어디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이냐. 자 보시면 이게 희한하게도 이 하단에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엄청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점 저점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저항 지지선 구하는 쪽이 이 일목균 물론 제가 수치 변화를 해서 앞선 그 일목균형표의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수치 변화를 하면서 보시면 이런 저항 지지 역할을 좀 하면서 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쌍봉의 형태가 나왔다는 거. 딱딱딱 나오는데 분명히 늦습니다. 늦지만 저희가 이 저항 부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뚫고 이 부분을 또 올라섰었으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는 일목균형표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만의 분석에 따라서 정말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저는 지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표 분석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냥 보는 법이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거 열심히 분석을 해서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맞춰서 변경을 시키고 또 보통 이 한 지표에서는 지표는 어쨌든 뭐 선행 지표든 후행 지표든 동행 지표든 하나로는 뭔가 부족한다. 그러면 그 이 한 개에서 두 개나 세 개를 연결을 시켜서 자기만의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크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주세서도 이렇게 꺼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또 확인을 해보시고 모든 걸 같이 접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껐을 때 여기서 무너지고 이런 부분 또 내려왔지만 이 추세 지켜주고 그럼 여기서 짱바닥 났죠. 올라왔을 때 어디서 매도라. 자 여기 힘든데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당연히 또 그게 이 다음 여기 이 다음 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지표로는 모든 게 힘들지만 어쨌든 이 일목균형표가 정말 차트 분석이 기본적이고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일목균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하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도 매수 시기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다른 분석 방법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카톡 공간에 분류 재미난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하고 유사나 개인 리드는 절대 아니라는 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경제에 대한 일반 상식까지 여러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제발 그만. 공개를 하니까 너무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단 지금 비공개로 해놨고요. 아래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상이든 주식은 최근 시장이 좀 힘든데요. 매매 힘드신 분들 여기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또 정말 저 말고도 다른 뛰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얘기 들으시고 또 그분들 좀 따라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